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저녁 식사 자리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 개입 의혹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서훈 국정원장이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의 전화통화 내용을 유출한 사건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5월 국회는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게 됐고 국회 정상화의 길은 더욱 험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훈 국정원장 그리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저녁 식사 자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때도 그렇고 또 국정원이 그동안에 국내 정치 파트를 없애면서 과거에 박근혜 정부라든가 이명박 정부 당시에 그렇게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이런 사안들이 사라져가는 네.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의 순수한 그동안의 이 역할, 정보기관으로서 역할의 위상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민주연구원장으로 이제 새로 부임했는데요. 양정철 원장이 총선 관련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최근의 행보로 봤을 때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 가능한 이런 만남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신에 야당의 이런 이의 제기 충분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있어야 된다. 두 사람이 단지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여기에서 정치 개입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들을 실체적으로 밝혀내면서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의혹만 부풀리고 있거든요. 저는 야당도 좀 더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이런 부적절한 만남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런 억측이 생겨나지 않도록 정보기관의 수장이나 또는 민주연구원장의 역할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할 필요는 있었다.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네, 부적절한 만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야당에서는 이게 단순한 부적절한 만남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 그 가능성에 주목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사태가 마무리될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죠. 전망하세요?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네. 겁니다. 왜냐하면 야당도 이미 특히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그동안의 정치 행보를 봤을 때 굉장히 극우 보수층에 굉장히 구애를 하는 그런 입장으로 네. 바뀌지 않았습니까? 지지층도 그렇게 결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야당의 입장은 계속해서 아마 이 사안에 대해서 공격적인 자세를 보일 거고요. 이 사안을 좀 냉정하게 바라본다면 일단은 저는 분명하게 부적절한 만남이지만 아직 불법이라든가 또는 국정원의 뭐 개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일의 경우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그 부분은 또 다르게 아마 엄청난 사안이 될 겁니다. 이미 야당이 서훈 국정원장을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국정원법 정치 개입 혐의로. 그렇다면 이 사안을 여당에서 바라보는 시각, 야당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서로 다를 텐데요. 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더구나 이제 동석한 제3의 인물, MBC의 이제 김현경 기자가 네. 내용들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제3자, 특히 언론인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불법적인 행태가 쉽게 일어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실체에 대해서 저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좀 더 사실을 밝혀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민들께 상황을 설명함으로써 이해시킬 필요가 있지만 지금 야당의 상황이 굉장히 극단적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의 길로 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잠시 후에 뭐 자세하게 짚어볼 문제입니다만 현재 자유한국당은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의 전화통화 내용 유출, 외교 기밀 유출 문제로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이 같은 상황에서 여당 그리고 국정원을 공격할 수 있는 좋은 소재를 찾은 거예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고 최근에 19일간의 이제 장외 투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회 복귀에 대해서 사실상 아직도 상당한 여지를 남기면서도 장외 투쟁을 계속 하겠다는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역시 국정원장과 제1여당인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장이 만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마 의혹 제기를 할 거고요. 특히 강효상 의원의 국가 정상 간의 통화 내용, 국가 기밀을 유출한 것 형법상 113조에 분명히 어긋나는 행위고요. 이미 고발이 돼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는 이런 비판을 자유한국당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공세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고 이 사안들이 이 두 사안이 맞물려서 정적인 공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사실상 뭐 내년에 여당의 총선 전략을 짜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분명히 그 언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움직이면은 신중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신중해야 되죠. 네. 더군다나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또 당시 비서관으로서 했던 역할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시킨 핵심적인 주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 내부에서도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사실 이 사안은 굉장히 신중하고 또 향후 총선에 접근하는 방식 역시 과거와는 달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칫해서 이런 부분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혹시나 그런 상황들이 정치적인 공방으로 해서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국회가 완전 마비되고 입법은
지금 14,000 아마 조만간 며칠 있으면 14,300건을 넘어설 네. 겁니다. 국회에 계류된 법안, 민생 법안, 국회가 입법은 하지 못한 채 완전히 국회가 마비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자칫하면 공방이 더욱더 격화되는 상황은 최대한 막기 위해서 노력했어야 된다. 네. 그리고 특히 친문 진영의 뭐 독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라든가 또는 여당 내에서도 일부 우려의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더 신중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보를 보였어야 됐는데 이 사안이 계속해서 아마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활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외교 기밀인 한미 정상의 전화 통화 내용을 유출한 부분과 관련해서 외교부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그리고 주미 한국대사관의 참사관 K씨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징계 수위는 내일 결정이 될 예정이고요. 이 K씨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중징계를 해야 되고 당연히 이 사안은 정말로 중대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 양국 정상 간의 이 상황은 양국이 치열하게 외교전을 펼치면서 서로에게 비우호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양국 정상이 노력하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정부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계속 방안을 요청할 거고 트럼프 대통령도 위기 상황에 닥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서로 조율되는 과정인데 정상 간의 분명하게 통화 내용이라든가 정상회담 내용은 분명하게 3급 국가 기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우리 외교가 한 발자국이라도 비끄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최선의 그런 정책을 택해야 되는데 강효상 의원 분명하게 국민의 알 권리라는 얘기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국민이 알아야 될 시급한 국가적인 위기라든가 또는 그런 상황, 국민의 이익이 침해당할 경우에 내놓아야 될 그럴 때는 알 권리라는 주장을 네. 할 수 있는데요. 이 사안은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국가 기밀을 누설하고 해당 외교관조차도 이런 식의 정략적인 프레임에 빠질 줄 몰랐다면서 지금 강 의원을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강효상 의원의 행태는 이 형법에 어긋나는 분명히 행태고요. 아마 이것은 국회에서도 사실상 국회의원 제명 과거에 그런 사안까지 갈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외교부 역시 여기에 대해서 강한 중징계를 취해서 네. 대한민국의 정보를 다뤄야 되는 외교관이 이렇게 국가 기밀을 누설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기강을 다잡을 때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국회 정상화의 길 여전히 험난해 보이는데 이 부분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강경투쟁, 장애투쟁까지 이런 결정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도 평상시 협치를 말해왔지만 네. 협치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 계속해서 국회 복귀를 설득하면서도 그러나 할 일은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자유한국당 역시 이런 중요한 사안에서 국회 마비 상황 빨리 풀고 국회에 들어와서 제대로 따질 것은 따지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것. 이렇게 막말, 장외 또 국회의 입법을 마비시키는 상황. 자유한국당도 상당히 반성할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당과 야당이 국민을 눈높이에 놓고 또 국익을 눈높이에 놓고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홍국 경기대 겸임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